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불혹이라 불리는 40의 고개를 넘어 이제는 흔들림 없이 삶을 지탱하고자 애쓰는 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관통하며 여전히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요동치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저의 이야기를 그 어떤 숨김도 가감도 없이 솔직하게 적어보려 합니다. 부디 많은 분께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아버지는 꽤 규모가 큰 사업을 운영하셨습니다. 문구유통과 도매업을 하셨는데 어린 제 기억에도 당시 사업은 더할 나위 없이 번창했던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의 문구사업 덕분에 저는 어릴 적 또래 아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문구용품이나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준비물을 부족함 없이, 아니 차고 넘치도록 넉넉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예고도 없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접어버리고는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겨진 엄마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감당 못할 빚 때문에 모진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예요? 나도 몰라. 아빠는 잊어. 우리 문구점 망한 건가요? 그래. 이젠 그 넓던 사무실은 없어졌단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대골 같은 큰 집에 살아본 것도 아니고 좋은 옷, 좋은 신발 같은 좋은 걸 가져본 것도 아니잖니?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도 아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궁금해요. 아빠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네 아빠 이야긴 이제 그만해라. 단순히 사업이 기운 줄로만 알았는데 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문구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알고 보니 본인의 자본이 아닌 모두 빚을 내서 사업을 벌이신 것이었고, 놀랍게도 그 막대한 자금은 모두 엄마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엄마 명의로 된 사업장을 타인에게 팔아넘기고 챙긴 수익금을 들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저희 모자에게 씻을 수 없는 빚과 원망만을 남긴 채 그렇게 비겁하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엄마는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묵묵히 빚을 갚아나가며 저를 키우셨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엄마를 위하는 길인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공부로 보답을 해드리는 것만이 길이라 여겨 학창시절 내내 한눈 팔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인고의 결과 제가 20살 청년이 되던 해에 엄마는 그 거대했던 모든 빚을 청산하셨고 저는 대학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니다. 고생은 네가 더 많았지. 엇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내가 더 고맙다. 엄마가 남의 집 파출부에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점원으로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항상 죄송하고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성공해서 크게 효도할게요. 너는 이미 효도 다 했다.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네가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그저 고맙기만 하단다. 엄마는 그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겪으셨음에도 항상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고 저의 앞날은 누구보다 잘 될 거라며 끊임없는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을 2년 정도 다니다가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쳤고 복학 후 남은 학업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니 하늘이 도왔는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곧바로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일을 배우고 적응하느라 치열하게 수년의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덧 제 통장에는 제법 든든한 잔고가 쌓여 있었고 드디어 엄마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은행 대출을 조금 끼기는 했지만 온전히 제 힘으로 읽어낸 뿌듯한 결실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집에서도 다 살아보는구나. 마치 꿈만 같고
너무 아름다운 집이다, 철민아. 엄마, 우리가 그동안 살던 집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금방이라도 허물어지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런 열악한 집에서 수년 동안 빚 갚으시랴 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우리 두 사람 인생이 그렇게 꼬여버렸던 거죠. 저는 엄마께 새 집을 선물해드리는 감격스러운 순간 마음 한구석에 늘 따리를 틀고 있던 그동안 차마 여쭙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버지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혹시 아세요? 모른다. 야반도주하듯 도망간 사람인데 내가 그 행방을 어떻게 알겠니? 그래도 서류상으로 이혼한 건 아니니까 마음먹고 행정적으로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아요? 어머, 철민이 너 대체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 아휴, 세상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야. 순간 저는 엄마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말의 의중을 조금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떼며 충격적인 진실을 토해내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사실 네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네가 고작 4살 무렵에 엄마가 재혼해서 만난 새아버지였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귀를 의심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다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내가 참으로 미련하고 바보 같았구나. 나는 당연히 네가 어렴풋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 네 친아버지와는 네가 4살 되던 애에 헤어졌단다. 아니 엄마, 전 여태껏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진작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제 친아버지인 줄로만 알고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엄마는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연신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만 되뇌셨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저와 엄마를 처참하게 배신하고 빚더미에 앉힌 채 도망친 그 사람은 제 핏줄인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그저 고작 6년 남짓한 시간을 함께 살다가 비정하게 떠나버린 무책임한 새아버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름조차 희미해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도 모를 새아버지를 찾아낼 재간도 없거니와 설령 찾는다 한들 그에게 복수할 만큼의 도끼나 패기가 제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저 머릿속에서 그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치열한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쌓이고 업무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지식과 경험의 그릇이 아직 너무나 얕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보이지 않던 한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회사를 다니다가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대학원을 준비하거나 박사과정에 도전하는 선배들의 간절한 마음을 입사 7년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부딪혀보고 싶다는 갈망이 솟구쳤고 결국 저는 인생의 항로를 바꿀 과감한 도전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미국으로 가서 MBA 과정을 받고 올까 해요. 뭐? 그게 도대체 뭐니?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겠다고요. 경영학 석사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요. 아니, 다 그 나이에 유학이라니. 네가 지금 어디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니. 엄마는 네가 그냥 여기서 일하면서 참한 여자 만나 결혼도 하고 알콩달콩 가정을 꾸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결혼은 나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공부는 때가 있는 법이고 지금 저에게 가장 절실한 건 배움이에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나중에는 제 이름을 건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이에요. 철민아, 꼭 그래야만 하겠니? 엄마는 네가 곁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간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서 안 갔으면 좋겠다. 엄마,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고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만 해요. 제가 이미 확고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듯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야 엄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부모만 잘 만났더라도 남들처럼 진작에 편하게 유학을 다녀왔을 텐데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야 너를 고생길로 내모는 것 같아. 미안하다.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저처럼 사회생활 하다가 필요를 느껴서 뒤늦게 유학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엄마, 저는 더 능력 있고 큰 인재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는 것이지 제가 부족해서 도피하듯 떠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는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과분하게 잘 키워주셨어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보내주세요.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아들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라. 혹시라도 엄마가 도와줄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주저 말고 말만 해. 그런 거 없어요.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결국 그렇게 어머니의 허락을 구하고 30이 훌쩍 넘은 늦가기 나이에 저는 꿈에 그리던 MBA 과정을 받기 위해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놓았던 펜을 다시 잡고 공부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도전이라는 긍정적인 발상이 저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어주었고 무엇보다 성공해서 어머니를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저를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인연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하며 밤낮 없이 매진한 끝에 다행히 무사히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지 않고 독립심을 가지고 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따로 거처를 마련하여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계획, 바로 내 사업을 일구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투자자를 찾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고 그 노력 덕분에 귀국한 지 몇 달 만에 번듯한 제 사업장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과 일에 대한 욕심이 누구보다 컸던 저는 퇴근이라는 단어를 잊은 채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내 몸을 갈아넣고 시간을 쏟아부은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달콤한 보상이 돌아오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습니다. 야심차게 창업한 지 불과 1년 만에 사업은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쓰린 속을 달래며 정들었던 사무실을 정리하고 홀로 지내던 집마저 처분한 뒤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의 쓴잔을 마신 후 저는 마음을 다시 잡고 예전에 다니던 대기업 같은 곳에 경력직으로 재취업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처럼 미국 유학을 다녀온 고스펙 지원자들은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고 창업 경험을 가진 인재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게다가 사업 실패라는 이력은 오히려 대기업 입사 문턱을 넘는데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실과 타협하여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택하여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철민아, 너도 인생 경험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 안정 찾고 장가도 가야 하지 않겠니? 엄마,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갖춘 것도 부족하고 채워야 할 게 많아서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나서 결혼을 하든지 할게요. 이 녀석아, 결혼 이정 부담스러우면 연애라도 좀 하려무나. 맨날 회사 다녀오면 방에 박혀서 공부나 하고 앉아있으니 이 엄마가 보기에 네 청춘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니? 저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건데요, 뭐.
얘야,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라. 공부는 유학까지 가서 실컷 했으니 이젠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 되란 말이다. 너 혹시 여자를 사귀어 보기는 한 거니? 아이, 엄마도 참. 저도 남들 하는 연애 다 해봤어요. 말만 그러지. 집에 여자를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잖니. 네 나이 눈 깜짝하면 금방 40이다. 아이, 우리 엄마가 이젠 별걸 다 가지고 잔소리를 하시네. 알았어요. 조만간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집에 꼭 데리고 올게요. 그래. 부디 꼭 좀 그렇게 해주렴. 이 엄마는 네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죽어야 여한이 없을 것 같다. 늙은이가 꼰대 소리 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널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네가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봐야만 내가 눈을 감아도 편히 감을 것 같으니까. 야, 엄마 아직 청춘이세요. 벌써부터 그런 말씀하시면 저 속상합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곰곰이 저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니 저는 참으로 연애라는 것을 거의 해보지 않고 살았더군요. 대학에 들어가 1년 남짓 사귀었던 여자친구, 그리고 첫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2년 정도 만났던 인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의 만남조차 없었습니다. 일과 성공에 취해 사랑을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를 시작해보겠노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끈질기게 제안을 해오던 분이 계셨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셨습니다. 박철민 과장, 내가 입이 닳도록 말한 그 소개팅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예, 대표님, 해보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군말 없이 나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뭐야? 오늘 회가 서쪽에서 떴나? 자네가 왜 이렇게 쉽게 승낙을 하지? 보통 때라면 괜찮습니다, 귀찮습니다 하며 손사래를 칠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생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꽉 찼고 여자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누구라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자네에게 소개해준다는 그 사람은 결코 아무나가 아니야. 우리 회사에 일감을 주는 원청업체의 대표님 딸이야. 그 친구도 지금 경영 수업 받으면서 실무를 익히고 있는 아주 유능한 재혼이라고. 그런 대단한 배경을 가진 분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아마 크게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야. 사실 그 친구가 자네를 아주 잘 알고 있거든. 우리 회사에서 자네가 얼마나 능력 있게 일 처리를 하는지도 알고 있고 훤칠하게 잘생긴 것도 이미 알고 있던데. 사실 그 대표 딸이 나한테 먼저 부탁을 해왔어. 박 과장을 꼭 좀 소개해달라고 말이야. 예? 그게 사실입니까? 그거 참 생각지도 못한 고마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만나서 잘해봐. 박 과장, 우리 회사를 더 크게 발전시키려면 이번 만남에서 자네의 활약이 아주 중요해. 아유, 농담일세, 농담이야. 제가 잘 되면 회사도 당연히 잘 되어야죠. 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대표님의 주선으로 저희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업체의 대표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 그녀를 처음 마주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아하고 예쁜 분이라서 과연 이런 분이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네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왜 이렇게 얼어 계세요? 제가 거래처 대표 딸이라서 혹시 기라도 죽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물이 너무 미인이셔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만나자마자 칭찬부터 해주시네요. 이거 시작이 나쁘지 않은데요? 고마워요. 식사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메뉴는 편하게 고르시죠. 우리 딱딱하게 밥 먹지 말고 바로 술 마시러 가요. 끼니는 안주로 채우면 되죠. 안 그래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화끈하게 식사보다는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로 자리를 옮겨 도수 높은 술과 느끼하고 매콤한 안주들을 주문했습니다. 긴장감이 풀리고 술잔을 몇 번 기울였더니 어느새 취기가 얼큰하게 올라왔고 이성이 흐릿해진 저는 그만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가만 보자. 제가 인형 씨를 꽉 잡으면 저도 드디어 출세 가도에 오르는 겁니까? 그렇다면 인형 씨를 어떻게든 제 여자로 만들어야겠네요. 인형 씨, 솔직히 말해봐요. 나 좋아하죠. 뭐야?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철민 씨, 원래 술 마시면 이렇게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글쎄요. 원래 그런 능글맞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형 씨한테 어떻게든 끼를 부려보고 싶은데 말주변이 없어서 이러는 걸 수도 있고요. 뭐? 괜찮아요. 그래도 밉지 않고 꽤 매력적으로 보여서 봐줄만 합니다. 그래요. 나 철민 씨 한번 잡아볼 거예요. 전부터 철민 씨한테 관심이 있었고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다 사실이니까요. 그거 참 잘 됐네요. 그럼 우리 둘이 오늘부터 사귀면 되겠다. 그리고 바로 우리 엄마한테 데려가서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인사시켜주면 딱 되겠다. 귀엽네 이 남자. 그런데 술은 이제 좀 자제하는 편이 좋겠네요. 자, 그만 마시고 일어나요. 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줄게요. 나 아직 안 취했는데. 인형씨, 우리 그냥 가지 말고 나가서 저기 보이는 저곳으로 갈까요? 저는 술 기운을 빌려 감히 초면에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금기된 장소를 가리키며 아주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자카야 유리창 너머로 붉게 번쩍이는 모텔 간판을 손가락질하며 혀꼬인 소리로 그리로 가자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평소에 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필름이 뚝 끊겨버렸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정신이 들었을 때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눈조차 제대로 떠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목이 너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래, 여기 있다. 우리 아들 목 많이 타지?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 오늘따라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들리네요? 그야 당연하지. 나는 네 어머니가 아니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나요? 잘 잤어요? 낯선 목소리에 저는 순간 감전이라도 된 듯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거치자 제 눈앞에는 낯선 천장과 함께 침대 옆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인형씨가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인형씨가 여기에... 뭐야 그 반응은? 설마 어젯밤일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하려는 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끊어진 기억의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자 인형씨와 함께 그곳에 들어와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깊은 밤을 함께 보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다 전부 선명하게 기억나요. 인형씨. 그래야죠. 만약 기억 안 난다고 했으면 괘씸죄로 한 대 쥐어박아줄 생각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확실하게 정합시다.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 사귀는 사이가 된 거 맞죠? 네? 예, 그렇죠. 당연히 맞아요. 올해는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된 겁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겉보기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밤에는 완전 짐승 같은 늑대더라고요.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박철민 씨. 저기 인형씨, 그게 어젯밤 일은 말이죠. 왜요? 혹시 실수였다며 잊으라고 하려는 건 아니죠? 아니, 잊으라는 건 결코 아니고 제가 너무 과하게 취했다 보니 평소에 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던 겁니다.
민망하네요. 참, 아침부터 변명이 기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벌써 출근할 시간 다 됐으니까 어서 씻어요. 지각해서 회사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기 싫으면 얼른 움직여야죠.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허둥지둥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다소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시작된 저와 인영 씨의 연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재밌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불같은 사랑을 나누었고 서로의 업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일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주고받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사귄 지 2달 만에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인혁 씨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평생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만을 학수고대하셨던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인영 씨의 2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감격에 겨운 듯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셨습니다. 어머머, 세상에나, 네가 철민이가 말한 그 아가씨구나. 어쩜 이렇게 인형처럼 고울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랑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들어와요. 인영 씨라고 했죠? 반가워요. 아주 많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앉아요. 내가 철민이한테 듣기로는 둘이 결혼까지 진지하게 계획했다고 들었어요. 내가 들은 그 기쁜 소식이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만난 기간은 짧지만 마음이 통해서 진도가 좀 빠르죠? 그리고 어머님, 저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편하게 낮춰주세요. 그래도 될까? 하긴 내 식구가 될 사람인데 거리감 둘 필요 없겠지. 그럼 세아가 멀리서 오느라 배고팠을 텐데 내가 준비한 식사부터 들자꾸나.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세아가라고요? 벌써 호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라고 부르니? 둘이 결혼한다며. 그럼 나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귀한 며느리가 될 애가 아니냐? 나는 벌써 내 딸 같고 좋은데 왜 그러니? 제가 어머니의 거침없는 호칭 정리에 적잖이 당황해하자 인영 씨는 오히려 그 상황이 즐겁다는 듯 활짝 웃으며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아요. 저 며느리 맞으니까 세익이라고 불러주셔요. 호칭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 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잿빛 같던 저의 인생에 비로소 찬란한 꽃이 피어난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인영 씨와 연애를 시작하고 그녀를 어머니께 소개했던 바로 그 무렵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한 지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저희는 양가 어른들께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냈고 저는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예비장인의 권유로 인영 씨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가 다소 잔잔하고 평화로운 휴먼 드라마처럼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이 일고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질 예정이니 긴장감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사위가 될 저를 재계 인사들에게 미리 소개를 하고 싶으시다며 여러 기업인이 모인 중요한 사교 모임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박서방 왔나? 어려워 말고 이리 와서 인사하게. 이쪽은 김민석 대표일세. 나랑은 고을리계 쪽부터 친구였고 사업적으로도 서로 도웃고 사는 막역한 사이지. 그리고 이쪽은 이성훈 대표. 자네도 아마 알 거야. 얼마 전 매스컴에도 소개된 아주 실력 있는 사업가야. 그 유명한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이성훈 대표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배웠습니다. 실물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젊은 사람이 나를 다 알아봐주니 고맙네요. 우리 금 대표가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 반갑습니다. 우리 악수나 한번 합시다. 예,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성훈 대표가 내민 손을 맞잡은 순간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리는 듯한 불길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낯이 익네. 박철민 씨라고 했나요? 우리가 혹시 구면인가요? 어디서 본 적이 있던가? 아닙니다. 처음 뵙습니다. 제 얼굴이 워낙 흔하게 생긴 편이라 어디서 본 듯 익숙하게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그런가? 내 기억력이 들릴 리가 없는데. 아무튼 반가워요. 앞으로 한 배를 탄 식구나 다름이 없으니 나중에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저는 예비 장인어른의 이맥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고 수많은 명함을 건네받았습니다. 분명 고급스러운 식사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성훈 대표와 악수한 뒤로 속이 꽉 막힌 듯 체기가 느껴져 음식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찜찜함과는 별개로 저와 인영 씨의 결혼 준비는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일사천리로 매우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 신혼집부터 예식장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다시피 해서 제가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곧 양가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고 결혼식 날짜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집에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며 무심코 켜둔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면 속 채널이 돌아가다가 홈쇼핑 방송에 고정되었는데 그곳에 예비장인 어른이 소개해 주셨던 이성훈 대표가 쇼호스트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일을 전직으로 여기는 이성훈입니다. 제가 해외 유수의 연구진들과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획기적인 식품을 자신있게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약을 챙겨 드시면서 왜 건강식품을 한 알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이상의 긴 시간을 연구에만 매진한 끝에 드디어 이렇게 완벽한 건강 보조식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고지혈증, 당뇨는 물론이고 혈관 건강과 뇌 건강까지 책임질 겁니다. 함량이 결코 적지 않고 시중의 보통 약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제 이름을 걸고 장담합니다. 와, 저 사람 또 텔레비전에 나오네.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인가 봐요. 철민아, 당장 텔레비전 꺼라. 보기 흉하다. 예? 왜요, 엄마?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응? 아니다. 그냥 홈쇼핑 방송이 보기 역하다. TV 꺼라. 조금 더 봐요. 저 사람 우리랑 인연이 있는 사이 같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얼른 보기 싫으니까 TV 꺼. 저는 이성훈 대표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소리를 버럭 지르시며 매우 불쾌하고 역겨운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밥숟가락을 거칠게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을 통해 이성훈 대표와 안면을 튼 이후로 그와는 꽤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여러 차례 통화를 요청해왔고 급기야는 자신의 회사 구경도 시켜줄 겸 식사나 하자며 저를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예비 장인어른의 체면도 있고 성공한 사업가와의 인맥이 나쁠 것 없다는 판단에 그의 초대에 응해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철민 과장님. 금 대표의 든든한 사위님. 이렇게 따로 만나니 반갑네요. 과분한데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귀한 자리에 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표님께서 직접 초대해 주셨는데 당연히 만사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와야죠. 우리 앞으로 볼 날도 많은데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되겠지? 박 과장,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는 보통 사유가 아니잖아. 이제 곧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금 대표의 회사를 물려받아 오너의 자리에 오를 텐데 우리가 남처럼 굴 필요가 있겠나?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해 주시네요. 말씀은 얼마든지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로 오너가 되겠습니까? 아직 배울 것이 태산입니다. 에이, 그 겸손이지 않지만 오만이라고 해서
어깨에 자네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해. 미국에서 MBA까지 마치고 돌아온 엘리트인데다가 실무 능력도 탁월하다는 걸 자네 장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머지않아 회사 운영의 전권을 자네에게 믿고 맡길 거야. 이건 내 예감이 아니라 확신일세. 대표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 바로 그 눈빛이야. 야망 있는 남자의 눈빛. 내가 오늘 바쁜 자네를 굳이 여기까지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려나갈 위대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제안하고 싶어서 불렀네.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뇨?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자, 들어보게. 회사가 온전히 자네의 것이 되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덩치를 키워야 하지 않겠나. 자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내 건강식품 사업이 요즘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건 잘 알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두 회사가 전략적 제휴, MOU 협상을 맺고 자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다른 굴지의 기업인들도 앞다퉈 나한테 투자하기로 줄을 섰네.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주고 싶어. 와, 회사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키우시려는 거군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은 결정권이 없는 미미한 위치지만 훗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대표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아주 성격이 시원시원하구만. 역시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하게 정이 가고 끌리더니만. 나랑 통하는 구석이 아주 많겠어. 내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 사업이라는 게 질 것 없이 때로는 과감하게 한 방을 노리는 승부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훌륭해. 아주 좋은 자세야. 자네는 크게 될 그릇이야. 우리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위해 화끈하게 악수나 한번 하지. 저는 저를 치켜 세워주는 이성훈 대표의 달콤한 변에 홀린 듯 모두 넘어가 버렸고 미래의 성공이 마치 제 손 안에 들어온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 그와 힘차게 손을 맞잡고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인영씨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회사 대표실에 모여 앉아 회사의 앞날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성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들었습니다. 그에게서 받은 제안과 저의 계획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이성훈 대표와의 투자권 저에게 전적으로 이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제가 주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네 의지가 그토록 확고하다면 한번 소식껏 밀고 나가보게. 인영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비 신랑의 생각에 동의하니? 철민 씨처럼 명석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허투루 결정할 리가 있겠어요? 저는 철민 씨 판단을 100% 신뢰해요. 무조건 믿고 밀어줄래요. 두 분의 깊은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에 반드시 이 일을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비록 인영 씨와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성훈 대표와 관련된 투자권만큼은 오로지 제 재량에 맡기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혼 준비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이성훈 대표의 사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그와의 관계를 돈독히 다졌습니다. 이 대표님,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이번 건에 대한 정권을 저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대표님 회사에 대한 투자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아주 과감한 규모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마음에 쏙 드는 청년이야. 내 평생 자네 같은 똘똘하고 야무진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을까. 이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결단력에 내가 다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도 묘하게 대표님을 뵙고 있으면 남 같지 않고 꼭 저희 친아버지 같다는 친근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시고 사업의 노하우에 대해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 친구가 오늘따라
내 가슴에 쏙 박히는 예쁜 말만 골라서는구만. 기분이 아주 날아갈 것 같아. 자, 그럼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으니 우리 바로 투자 계약서부터 작성해볼까? 서두르실 것 없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제가 먼저 회사의 내부 장부를 좀 꼼꼼하게 보고 싶은데요. 장부? 아니, 그럼 갑자기 왜 보려는 건가?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확인 절차니까요. 형식적인 거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표님, 설마 저를 못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참 미안한 일이네. 내가 내 속옷이나 다름없는 이 장부를 보여준 사람은 여태껏 아무도 없었는데 자네만큼은 이상하게 다 까발려 보여주고 싶구만. 좋아, 특별히 보여주지. 그런데 혹시라도 보면서 지적할 게 많더라도 내 설명을 먼저 들어주길 바라네. 대표님도 참 걱정 마십시오. 험난한 세상에서 회사 운영하다 보면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하는 약간의 비리나 횡령 정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이 아닙니까? 어서 보여주세요. 자네는 보면 볼수록 옛사람 같단 말이야. 그래, 오늘 내 패를 자네에게 남김없이 다 깎아서 보여주지. 제가 능글맞게 웃으며 살살 긁어주었더니 그는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고 비밀금고를 열어 이중장부를 꺼내주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흘러가는 어두운 순리를 제 눈앞에 투명하게 모두 오픈한 것입니다. 장부를 펼쳐둔 저는 그 엄청난 규모에 속으로는 경악했지만 겉으로는 감탄하는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와, 대표님,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회사 돈을 이렇게나 많이, 그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쉿, 목소리가 너무 크네. 벽에도 귀가 있는 법이니 우리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해주게. 예, 죄송합니다. 저도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으면 꽉 막히게 굴 게 아니라 회사 돈을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빼돌려야겠어요. 역시 대표님께는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박 과장, 자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구만. 그래, 잘 보고 배우더라고. 원래 사업이라는 게 알고 보면 별거 없어. 이렇게 법망을 피해 해먹을 수 있을 만큼 해먹고 나만 떵떵거리며 잘 살면 그만이거든. 왜 안 그런가? 예.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성훈 대표님이 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일지도 모르겠네요. 아주 잘 배웠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온갖 아양을 떨었고 이성훈 대표가 지난 수년간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며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 추악한 증거들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확인을 마친 저는 투자는 결혼식을 마친 직후에 바로 집행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여 그를 안심시킨 뒤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리를 낱낱이 알게 된 제가 단지 복수를 위해 이성훈 대표에게 빌부터 타락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부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확인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얼마 뒤 드디어 저와 인영 씨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바람부터 일어나 샵으로 이동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가장 아름다운 혼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고급 메이크업과 한복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단장을 마친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알던 억척스러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와, 엄마, 화장 곱게 하고 한복까지 차려입으시니까 거짓말 조금 못해서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남들이 보면 오늘 결혼하는 신랑 어머니가 아니라 제 누나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얘야, 헛바람 넣지 마라. 거울만 봐도 쭈글쭈글한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내가 노인이라는 걸 나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라 오늘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곱고 우아하십니다. 우리 철민이가 어느새 커서 장가를 나가고 내가 모진 세월 다 겪으며 오래 살긴 했나 보다. 철민아,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착하고 반듯하게 커줘서 고맙다.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럼요. 엄마 더 이상 걱정 안 하시게 남보란 듯이 아주 잘 살 겁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지금보다 더 크게 효도할 거고요.
사돈 어른이 널 예쁘게 봐주셔서 회사 중책을 맡긴다는 건 나도 잘 안다만 그렇다고 돈에 눈이 멀어 과한 욕심을 내면 큰일 난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탈이 없는 법이야. 네, 뼈에 새기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우리 하객분들 맞이하러 가볼까요? 어머니와 저는 예식장 로비에 나란히 서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하객분들께 연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고 덕담을 나누며 하하호호 시원스러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장인어른의 지인들인 정재계 인사들이 무리지어 몰려왔는데 그 무리 틈에서 이성훈 대표가 장인어른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더니 이내 저와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박 과장, 아니 이제는 박서방인가?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네. 오늘 아주 훤칠하니 주인공답구만.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이성훈 대표의 손을 잡으려던 그 순간 옆에 계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어디 편찮으세요? 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묻자 그제야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본 이성훈 대표의 얼굴 역시 종이자처럼 구겨지며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설마... 여보, 임자,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닥쳐, 누가 당신 임자야? 그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해? 임자, 그럼 설마 당신 아들이 박 과장, 아니 박철민이었어? 세상에,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랐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 저와 어머니를 빚더미 속에 버려두고 비겁하게 도망친 그 새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성공한 사업가 이성훈 대표였습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에 나온 이성훈 대표를 보며 극심한 혐오와 분노를 느끼셨지만 혹여나 제가 알게 되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설마 마주치겠냐는 생각에 그가 누구인지 저에게 차마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성훈 대표 역시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리고 떠났을 때 저는 고작 꼬마였으니 장성한 저를 보고 자신의 의붓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운명은 참으로 얄궂게도 가장 기쁜 날, 가장 추악한 인연을 다시 묶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이성훈 대표의 멱살을 잡고 식장 밖으로 내쫓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말렸고 옆에 계시던 장인어른 또한 침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칼을 갈며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맞습니다, 사돈. 흥분 가라앉으시죠. 오늘을 위해 우리 박서방이 흘린 피땀과 노고가 대단했습니다. 이슈의 결말을 보셔야죠. 아니, 도대체 두 사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철민아, 정신 차려라. 저 인간, 우리 모자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친 바로 그 인간이야. 네 새아버지였던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그때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이성훈 대표. 아니 저의 전 새아버지는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들어 항복하는 신용을 하며 뻔뻔하게 사과를 건네더군요. 임자, 참 성격이 여전하네. 과거에는 내가 다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질긴 인연, 아니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시 대우를 하게 되었으니 경사스러운 오늘은 기분 좋게 웃으며 넘기자고. 그리고 절민아, 역시 너는 처음 볼 때부터 남 같지가 않고 끌리더니만 내 핏줄은 아니어도 내 아들이었구나.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감격스럽다. 감격은 무슨, 당신 착각이 심하시네요. 사실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내 새아버지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랬니?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
네가 어릴 적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훤칠하고 멋있는 남자가 됐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널 알아보겠냐? 섭섭하게 시리.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당신이 멍청하게 있어줘서 천만 다행이었거든요. 천만 다행? 내가 널 알아보지 못한 게 다행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내가 당신에게 철저하게 복수할 기회가 날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소리지. 내 정체를 알았다면 장부를 그렇게 쉽게 보여주진 않았을 테니까. 당신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 이중장부 말이야. 내가 그걸 싹 복사해서 이미 검찰에 넘겼거든. 우리 장인어른 친구가 검찰청장인 건 몰랐지? 아니, 장부라니. 우리가 지금 한 배를 탄 파트너가 아니었나? 나한테 당신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 이중장부 있잖아. 그 안에 당신이 지난 수년간 저지른 횡령과 비리 내가 싹 다 복사해서 검찰에 넘겼어. 우리 장인어른 친구가 검찰청장인 건 꿈에도 몰랐지? 뭐라고? 철민아, 너 분명 내 사업수완이 부럽다고 했잖아. 스승님이라고 불렀잖아. 멍청한 사기꾼아.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네. 오늘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복수의 선물. 지금 막 1층에 도착했다는데. 오늘 쇠고랑 차고 감옥 가는 날이야. 이성훈. 제가 섬뜩하게 휘죽거리며 비웃음을 날리자 옆에 있던 장인어른도 팔짱을 낀 채 무겁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성훈 대표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젠장. 박철민 이놈이 감히 날 속여먹은 거였어? 어릴 적 엄마한테 산더미 같은 빚을 떠안기고 혼자 떵떵거리며 잘 사는 니놈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겠냐? 니놈 인생을 무너뜨리고 저기 더러운 시궁창 구석으로 처박을 궁리만 해왔다고?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잡히기 전에 튀어야겠어. 니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그리고 난 도망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야. 벽을 타고 넘어서라도 여기서 빠져나갈 거라고. 이성우는 다급해진 나머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비상계단 문 쪽으로 허겁지겁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장인어른 그리고 어머니가 곧바로 그 뒤를 맹렬하게 뒤쫓았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뻗어 그놈의 양복 옷깃을 거칠게 잡아챘고 뒤따라오신 어머니가 도끼 품은 손길로 그놈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습니다. 거기서 이 나쁜 자식아! 나와 아들을 그 지옥 속에 몰아넣고 도망치더니 너는 여전히 희희낙낙하며 잘 먹고 잘 살아왔겠다. 내가 널 그냥 보낼 줄 알았냐? 아이고, 임자, 이거 좀 놔줘. 머리 다 뜯겨. 나 급해서 가봐야 해. 놔달라고? 그래, 원한다면 놔줄 테니까 어디 한번 도망가봐라. 어머니는 이성훈의 머리채를 놓아주려는 듯 하더니 온몸에 힘을 실어 그놈의 뺨을 향해 강력한 싸대기를 후려갈겼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이성훈은 중심을 잃고 비상계단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일어나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끙끙 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에게 체포영장을 내밀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도 이성우는 끝까지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임자, 철민아, 그래도 내가 너희 가정이었는데 가정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가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놈이 저지른 짓 때문에 우리 모자 인생은 벼랑 끝에 매달려 간신히 버티는 꼴이었다고. 이제부터는 네가 그 벼랑 끝에 매달릴 차례야. 이 천하의 나쁜 놈아. 인정. 니들 내가 이대로 안 끝내. 가만 안 둬. 두고 봐. 나가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너야말로 똑똑히 들어라. 훗날 네가 감옥에서 기어 나와도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널 지켜볼 거야. 네가 지옥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꼴을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성우는 처참한 몰골로 체포되어 결혼식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분노와 흥분으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등을 쓸어내리며 연신 심호흡을 유도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진정이 되세요? 철민아,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면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든가 해야지. 엄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죄송해요. 흐지부지한 복수가 아니라 확실하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새아버지를 만난 걸 미리 말씀드리면 엄마가 충격받고 쓰러지실까봐 꾹 참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인간 복수해주고 오늘 나한테 이런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다. 이거니? 아휴,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오늘 몇 번을 놀랐는지 모르겠구나. 그 말에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시던 장인어른이 거들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돈, 원래는 결혼식장 들어오기 전에 잡아가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절차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 오늘 식장에서야 잡아갔습니다. 제 친구인 검찰총장이 최대한 빨리 일을 처리해줬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렸네요. 아무튼 저놈은 특경법상 사기죄로 들어가서 아마 감옥에서 꽤 오래 썩어야 할 겁니다. 사돈, 이제 묵은 재정이 좀 내려가십니까? 예, 그럼요.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 날 원수 같은 전 남편이 감옥 가는 꼴까지 보게 됐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액땜도 제대로 했으니 다시 하객 맞이하고 보란듯이 결혼식 올리도록 하죠. 아들, 얼른 올라가자. 예, 엄마, 가시죠. 그렇게 새아버지를 완벽하게 참교육하고 정의구현을 실현한 뒤 저희 결혼식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매우 만족스럽다 못해 너무너무 행복하고 통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와 아내는 신혼집을 어머니 댁과 가까운 곳에 마련해서 지내게 되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자주 찾아뵈며 효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면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하셨지만 최근 들어 또 다른 욕심이 생기셨나 봅니다. 철민아, 그리고 우리 예쁜 며느라가 두 사람에게 부담 주는 말로 들리겠지만 혹시 아기 소식은 없니?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가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 낳기만 하면 이 시애미가 업어 키우고 안아 키우고 다 해줄게. 오늘 밤부터라도 열심히 분발해서 얼른 토끼 같은 애기 가지거라. 우리 며느리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 아들, 넌 나의 영원한 선물이다. 고맙다. 아직 이세 소식은 없지만 머지않아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아내와 굳게 믿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였던 새아버지와 수십 년 후 운명처럼 다시 만나 통쾌한 복수로 되돌려준 저의 파란만장한 사연은 여기서 끝을 맺어야겠네요. 긴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